했잖아요. 그 아파트가 몇 년 만에 완공되면서 어머니가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시댁엔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아파트 입주 시작하는 걸 그 동네 사람이 모를 수가 없었어요. 플랜카드며 지역 뉴스에도 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화두에 올랐어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른 척하고 있던 신우가 웬일로 관심 가지며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올케, 사돈 어르신 댁에 에어컨은 어떻게 했어? 방마다 시스템 했죠. 저랑 저희 오빠네도 친정 가면 방을 써야 하니까요. 그럼 아트월은?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갑자기 관심을 가지며 친한 척하는 신우였고 저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엄마 아파트에 대해 묻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자꾸 우리 엄마 집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요? 형님, 저랑 다시는 말 안 한다면서요. 그랬더니 신우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거는 거라며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급기야 엉엉 울어버리며 배가 뭉치는 것 같다고 들어 눕기까지 하는 쇼를 벌였고 갑자기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응급실 가고 싶다고 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졌고 시부는 속상하다는 듯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를 타일르시며 네 신우가 그래도 임신까지 했는데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겠니? 조금만 쳐주지. 라고 하시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 편 들어주는 건 제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화내며 아이 챙겨 집에 가자고 했고 당분간 시댁 갈 일 없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날 이후로 신우나 시어머님이랑은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신우가 이번엔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더니 주말에 저희 집 놀러와도 되냐는 겁니다. 제가 싫다고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자기 말에 냅다 싫다고 할 수가 있냐. 그러고도 옳겠냐 어쩌고저쩌고 할 인간인데 웬일로 알겠다며 곱게 수그러 들더라고요. 황당해하며 있는데 몇 시간 뒤 제 회사에 커피 10잔이 배달 왔어요. 누가 보냈나 하고 살펴보는데 알고 보니 신우더라고요. 신우가 자기가 미안했다며 사과한 거였어요. 솔직히 전혀 반갑지 않았고 본인답지 않게 저한테 왜 잘해주려고 하나 싶어 의문스러운 감정이 들더군요. 신우는 그렇게 저한테 계속 접근하며 관계를 풀어보려 노력했고 임신까지 한 사람인데 계속 매몰차게 구는 것도 아니다 싶어 그냥 대면대면한 표정이라도 얼굴을 몇 번 보게 됐습니다. 제 아이가 첫 조카이면서도 그전엔 잘 놀아주지도 않던 신우는 그 이후로 좋은 고모 노릇해가며 눈 맞춰주고 웃어주고 제 아이 잘 봐주더군요. 심지어 아무 날도 아닌데 장난감 선물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극구 말렸더니 나도 아이 가지니 올케 심정을 이해하게 되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했어. 하며 사과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 진심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관계가 좀 회복되었고 조금은 변한 신우에게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시댁에서 만나도 전처럼 신경 거슬릴 법한 말도 잘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시댁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배가 많이 불러오는데 빌라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신우가 7개월쯤 되었을 때고 아들이라 그런지 배가 많이 나왔어요. 신우도 살이 많이 쪘고요. 신우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3층에 살고 있었고 안 그래도 애 낳고 나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텐데 이번 전세 계약 끝나면 1층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시어머님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1층짜리 매물 알아본 것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우는 소리를 하며 있긴 있는데 바퀴벌레 나오는 이상한 집밖에 없고 좀 괜찮으면 가격이 너무 뛰고 미치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은 엘비 없는 집에서도 사람은 다 살잖아요. 아이도 크고 택배도 받으며 다들 살아요. 그렇게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저도 지금 집은 아파트지만 결혼 초반엔 애비 없는 구축 아파트 5층에 살았거든요. 그래도 불만 없이 살다가 돈 모아 이사 온 겁니다. 저희 얘기해주며 착실히 돈 모으다 보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격려해줬더니 신우가 대뜸 올케네 엄마, 아니 사돈 어르신은 잘 지내셔? 이러더군요. 잘 지내신다고 그냥 대충 말하고 입 닫아버렸어요. 안 그래도 신우가 저번부터 자꾸 우리 엄마한테 관심 갖는 게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신우는 또 저를 건드려가며 엄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입부터 꾹 닫아버리니 난감해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새 아파트 사셔서 좋겠다. 집이 17층이랬나? 앞에 호수도 있어서 뷰도 좋고 집도 새 거라 깔끔하고 그런데 32평에 혼자 사시면 참 외로우시겠어. 이러길래 저랑 오빠가 자주 찾아뵙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친구분도 사귀셔서 카페도 가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잘 계세요. 걱정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 끊어버리니 신우가 또 대뜸 그 큰 집을 어머니 혼자 사시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어르신들은 감당이 될 만한 집 평수에 사셔야 돼. 혼자 사시며 방 3칸짜리 32평 집을 어떻게 청소를 하고 그러셔? 이건 올케랑 올케네 오빠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실수라뇨. 그리고 좀 큰 집에 살아야 오빠랑 저희 가족이 가서 잠도 자고 그러죠. 좁은 집 사시면 오히려 손자들도 오래 못 보고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구도 별로 없고 로봇 청소기 있어서 예전 집보다 손 덜 가세요. 그래도 어른한텐 그게 아니지. 자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게 듣기가 싫어서 제가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친정엄마 정말 그 집이 감당이 되시냐, 외로워하지 않으시냐, 급기야 어르신들은 헛것이 잘 보인다는데 빈방에서 귀신 같은 거 나올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시냐 등등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언성을 높여서 무슨 헛것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 울 것 같은 얼굴로 올케,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3개월 뒤에 아이 낳잖아. 우리 아이 2돌 정도 될 때까지만 사돈 어르신 집이랑 바꿔 살면 안 될까? 올케가 얘기 좀 잘해주면 라고 말하길래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우리 엄마 집이랑 형님 집이랑 바꾸자고요? 응, 동네도 멀지 않고 우리 집이 그래도 싹 치워놓으면 나쁘지 않아. 22평이잖아. 어머님 혼자 사시기 딱 좋으시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할머니들 많은 거 알지? 경로당도 큰 거 있고. 그래서 올케 어머니한테는 우리 골목 같은 데서 사시는 게 딱이야. 할머니들이 새 아파트 사셔서 뭐해? 손주들 오는 것도 몇 년 안으로 끝이지. 그건 저희 엄마랑 저희 남매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형님이 왜 그걸 상관을 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네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서자 신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정말 엘리베이터 있는 집 살아보는 게 꿈이야. 게다가 그런 삐까뻔쩍 잘 되어 있는 새 아파트 내가 언제 살아보겠어. 그런데 살면서 나도 우리 애 떵떵거리며 어린이집도 보내고 단지에서 우아하게 산책도 하고 애 엄마들이랑 아파트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싶다고. 내 심정 모르겠어? 올케는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알고 있잖아.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탐낼 게 따로 있지 혼자 사시는 우리 엄마 집을 탐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제가 흥분해 소리를 지르자 신우가 갑자기 제 어깨를 팍 밀어버리더라고요. 니네 집 잘 살잖아. 니네 엄마 남편 죽은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 좋은 아파트에 혼자 살 만큼 여유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애가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냐? 내가 언제 집을 달랬어? 우리 애 2돌 될 때까지만 좀 살아보고 싶어. 너라면 우리 집 같은 구질구질한 곳에서 애 키우고 싶겠니? 너도 애 키우기 좋은 동네 찾아서 이사한 거잖아. 나는 왜 안 되는데? 하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랑 남편까지 다 달려왔고 저는 아이한테 못 볼 꼴 보이기 싫어 급하게 아이부터 데리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제 팔을 잡으며 얘기 끝내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길래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고 그대로 신우부터 잡아서 작은 방에 쳐넣었습니다. 제가 문을 딸깍하고 잠그자 신우가 무섭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올케, 왜 그래? 왜 문을 잠그고 그래? 나 배 뭉칠 것 같아. 나 나가고 싶어. 라고 갑자기 애원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소리쳐 말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남편 죽은 돈? 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 하는 거 그동안은 봐줬는데 이게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게다가 그 아파트를 니까짓게 왜 넘봐? 미쳤어? 너도 살기 싫은 그 구질구질한 집을 왜 우리 엄마가 살아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신우도 본 모습이 드러나더군요. 네가 뭔데? 나 신우다. 시집 왔으면 시댁에 껌뻑 죽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너 우리 엄마가 잘해주니까 기사라서 나대더라? 시집살이를 당해보질 못해서 네가 앞뒤 구분 못하고 이렇게 날뛰는구나.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베풀어야지. 내가 너라면 니네 친정엄마 새 아파트 들어갈 때 시댁에 먼저 얘기해서 우리 엄마만 좋은데 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겠다.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미움받는 거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새 아파트에 살든 궁궐에 살든 대체 네가 뭔 상관인데? 맡겨놨어? 그리고 시댁이면 계급이 달라? 그래서 넌 며느리 돌이 잘하고 사느라 네 시댁에 1년에 한 번만 가고? 뭐라고? 인연이 미쳤나? 하면서 신우가 제 뺨을 치려고 했고 저는 가뿐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신우 머리채를 잡아 올렸더니 신우가 앉는 소리를 내며 살려달라 외치더군요. 그 바람에 문 밖에서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문 좀 열어보라 난리였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머리채 잡고 안 놔줬습니다. 신우가 계속 눈 뒤집히며 저더러 인성 그지 같은 년, 남편 죽은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애미의 그 딸이라는 둥 막말을 하길래 제가 그대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문이 확 열렸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다들 한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울부짖으며 신우부터 안아올리기 바쁘더군요. 신우는 저한테 맞았다며 엉엉 울었고요. 저는 핸드폰 들고 112 누를 기세로 경찰서 가서 얘기해보자고 했어요. 먼저 제 어깨를 친 건 신우니 저는 당당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폰을 붙잡아 가족 싸움에 무슨 경찰을 불러들이냐며 말리시더군요. 신우는 계속 신고한다 난리쳤고 저는 남편한테 아이부터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다음에 시부모님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보고 남편 죽은 돈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새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산다는 말을 했는데 맞을 만한 말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어느 누가 부모 욕에 가만히 있겠냐며 이 상황에서 저더러 신우한테 사과하라 하시면 저는 시부모님이라도 이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어요. 도리어 사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라고요. 그리고 피차 쌍방이죠. 신우가 제 어깨를 먼저 쳤고 제 얼굴을 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먼저 시작한 것도 신우기에 저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머뭇거렸지만 저는 나중에 따라오라고 하고 제가 먼저 가서 서에서 조사받았어요. 결국 접수조차 안 되고 흐지부지 된 사건이 되었지만 그야말로 개싸움이 되어버린 현장이었고 신우는 분통 터지겠다는 듯이 울부짖더군요. 그 이후로 신우가 애를 낳던 명절이 되건 시댁 안 갔어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신우 아이가 돌쯤 되니 시어머님이 먼저 둘이 화해하라 어쩌라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사 임신한 사람 때린 저도 잘한 것 하나 없다며 둘이 똑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부모 욕하고 내 부모 집 탐내는데 가만히 있는 등신처럼 살라고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등신이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뭐 그날 이후로 관계 다 깨졌죠. 시댁도 왕래 안 하고요. 신우는 애 돌지나 이제 이사 가려고 아파트 알아본단 말은 들었는데 집값을 못 맞춰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남편한테 들었고요.